6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을 깨우고 인생 후반기를 황금비두로 물들일 5가지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게 될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실천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영상에 들어왔나 하고 잠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은 65세 이후 찾아오는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소중한 해답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뭘 하겠어 하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비결들은 값비싼 보약이나 어려운 운동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며 이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꽃봉오리가 따스한 햇살을 받고 활짝 피어나듯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에 시달리셨죠. 선생님, 제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허둥댔습니다. 젊은 시절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나 싶어 매일 한숨만 나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이제 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매일 아침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시죠. 김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김 할머니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감동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찬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대충의 지혜로 마음의 짐을 더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우리는 빨리빨리 완벽하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태도를 고수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완벽주의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어 무력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고의 업무 성과를 내셨고 집에서도 모든 것을 빈틈없이 정리정돈하셨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손주들 방을 치울 때도 먼지 한 톨 없어야 했고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에 1g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꼼꼼함에 존경심을 표했지만 할아버지 자신은 매일 지쳐갔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불안해하고 자식들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속상해하셨죠.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뭘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애쓰나 싶어 한심해요. 뭘 해도 성에 차지 않고 다 귀찮아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그저 천장만 바라봅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께 대충의 지혜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80%만 하겠다고 마음먹어보세요. 나머지 20%는 삶의 여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손주들 방에 먼지가 좀 있어도 괜찮고 요리가 레시피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여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께서 에이, 그게 되겠어요? 제 성격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하고 간곡히 권해드렸죠. 놀랍게도 2주 만에 박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손주들 방을 대충 치웠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허리도 덜 아프고 오히려 손주들이 고맙다고 안아주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차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함보다는 삶의 여유와 관계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게 해내느냐입니다. 이제는 대충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삶의 여백을 즐겨보세요.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때로는 조금 무르익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밀, 경로당 네트워크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결을 확장하며 고립감을 해소하세요. 혹시 아직도 인맥은 직접 만나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을 직접 만나고 교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기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최정숙 어르신은 심한 관절염으로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로당이나 동창회 같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은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셨죠. 선생님,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으니 너무 외롭고 우울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저 제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전화를 걸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최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과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할머니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네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나 할머니의 관심사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용기만 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아이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뭘 알겠어요? 스마트폰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를 응원해줄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하고 간곡히 설득했죠. 놀랍게도 넉넉 후에 최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네 주민들이 모인 동네 꽃 가꾸기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가꾼 화초 사진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과 댓글로 꽃에 대한 정보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죠. 선생님,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제가 가꾼 꽃을 응원해주고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생기니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들과는 오히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온라인 연결고리가 할머니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러분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낡은 실타래가 새로운 실과 만나 아름다운 직물을 짜내듯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의 폭을 넓혀보세요. 세 번째 비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 받을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세요. 혹시 아직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족들을 보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희생은 때로 자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수 할머니는 항상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셨습니다. 매주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은 기본이고 손주들 용돈, 심지어 자녀들 집 마련까지 아낌없이 도와주셨죠. 할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주면 자식들이 저를 더 고마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락이 뜸해지고 제가 뭘 주려 하면 피하는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요라며 제 선물을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제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할머니는 깊은 서운함과 함께 상처받은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께 받을 줄 아는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만큼이나 받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줄까 대신 무엇을 안 줄까를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해주는 작은 도움이나 선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기회를 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행복과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서 뭘 받겠어요. 늘 제가 도와줘야 할 것만 같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답니다. 하고 간곡히 설득했죠. 놀랍게도 한 달 후 이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해주는 작은 선물이나 식사 초대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먼저 뭘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선생님, 이제 자식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심지어 제가 보고 싶다고 집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제가 뭔가 해줘야만 고마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식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할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부모님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만큼이나 받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들이 베푸는 작은 사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 때로는 손을 놓아주고 자녀들의 성장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비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낯선 것에 도전하며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혹시 아직도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우겠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물론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뇌는 점점 더 퇴화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없는 삶은 마치 고인 물처럼 썩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노년기 건강과 활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80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평생을 농사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분야에만 매진하셨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습니다. 이제 다 쉬어야지 하는 마음에 그저 TV만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일하셨죠. 선생님, 요즘 들어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고 뭘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셈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리가 돌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께 새로운 도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바둑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활성화된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계는 만지기도 어렵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까봐 무섭습니다. 하고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육도 있고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응원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간곡히 설득했죠. 놀랍게도 한 달 후 박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의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바둑 동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취미를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뇌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복잡했던 머리가 이제는 맑아지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할아버지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뇌를 활성화시켜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대를 느끼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낯선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되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 대신 이 나이에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자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듯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5번째 비밀,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삶을 더욱 충실하고 평화롭게 사세요. 혹시 아직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꺼려 하시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최만수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셨고 자신의 삶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우선시하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미루기만 하셨죠. 선생님, 제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식들이 저 때문에 힘들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 할머니께 죽음 준비 체크리스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홀가분하고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혼란 없이 여러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주치의 연락처, 선호하는 장례 방식, 보험 서류 위치, 중요 연락처,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등 간단한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둘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자식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고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여러분의 지혜와 배려에 깊이 감사할 겁니다. 하고 간곡히 설득했죠. 놀랍게도 한 달 후 최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과 함께 죽음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제가 미리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다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욱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할머니의 삶에 다시 평화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자녀들도 할머니의 지혜로운 준비에 깊이 감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죽음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듯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 찾아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인생 후반기를 황금비두로 물들일 5가지 강력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대충의 지혜로 마음의 짐을 덜고 경로당 네트워크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결을 확장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 받을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낯선 것에 도전하며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삶을 더욱 충실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 모든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지혜입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것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너무 늦었어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오늘 저녁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비결들 중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귀한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